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 조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장 막판까지는 조금만 더 힘내서 지금 기름들이 이 영상을 딱 보실 때는 정말 기분 좋게 보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뉴스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넷플릭스 마이너스 20% 폭락,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주식은 상장 폐지 폭탄입니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카카오 오늘 같은 장에도 조금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이제 바닥일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2500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코스피가 2500 가면은 이거 진짜 끔찍한데, 그런데 그게 코스피가 아니라 S&P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토막이란 소리겠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줄이기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어젯밤 뉴스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 저녁에 분명 잘 때만 하더라도 쭉쭉 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긴축 후에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에서는 다우존스가 0.9% 하락, 그 다음에 S&P도 1.1% 하락, 나스닥도 무려 1.3%나 하락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P가 4,500을 깨진 거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페드가 예상보다 일찍 더 많은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새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기술주겠죠. 이거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경기 순환주 또는 다른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투자들이 현재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다치를 찍고 1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1% 급감하는 등 경기 회복도 조금은 멈추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난 것도 현재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이랑 러시아였네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에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로이터 그다음에 AFP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이 이어 러시아도 어제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잇따른 미사일을 발상한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저러한 제재 요구를 냈는데,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추세면은 아마도 10,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공포스러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직 넘지는 않았습니다. 6,900분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 주 주말에는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전국 검출률은 26.7%, 특히 호남에서는 59.2%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 됐다며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가 무려 20%나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실적이 예상치 못하자 시간에 걸해서 주가가 19%나 가까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 좋게 나왔길래 이 정도 하락하는가 봤더니 일단 순위과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입자 증가율이겠죠. 기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 부분을 슬금슬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는 어떠한 종목들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른다는 거겠죠. 지금 당장 실적이 아무리 잘 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보는 소식이 역대급 실적인데 주가는 내리막길, 이러한 뉴스를 정말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실적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모르는 주린이 때는 역대급 실적 이 단어만 보고 주식을 사서 물리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순이익이란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잘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 때문에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니까 미래 성장성이 꺾이게 되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 20%, 이 정도의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 길이 또 맨날 까먹습니다. 항상 주가는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뉴스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를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 한 뉴스만 보고 야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사는 그러한 실수를 하는데, 그런 투자는 보통 나쁜 결과가 따라올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장도 안 좋은데 이런 뉴스 가져와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러다 제2신라젠테나 떨고 있는 주주들, 연초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누적 벌점이 15점에 가까운 상장사도 연달아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벌점 15점이 누적될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며 추가적 불성실 공시에 따라 상장실지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 상장실지심사 이 단어 진짜 많이 보죠.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신라젠과 같이 실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도 상존하는데요. 연속 적자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거나 기업 존속에 대한 의구심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누적 적자가 이어진 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K탑스가 지난 10일 단일 판기 공급계약 체결 해제 영향으로 올해 첫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그리고 이어 오는 14일 디지캡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를 비롯해 총 5건의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HLB, LIS, 대구백화점, 하나솔루션, 엔투텍 등도 이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불성실 공시법인이 뭘까요? 딱 들었을 때는 성실하지 않은 공시법인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속이지 말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벌점 1점당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되며, 벌점 누적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거래 정지가 됩니다. 또한 누적된 점수가 15점이 쌓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니 결국 불성실 공시가 쌓이면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위험할까요? 일단 연희 BNT, 이 기업은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 누적으로 이미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이달 초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첫 번째로 튕겨 나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새해 들어 벌써 벌점 누적으로 15점에 가까워진 종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LIS 14.5점, 야, 이 정도면 사실상 15점이죠. 엔투텍 14점, 디지캡 9점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LIX는 벌점 15점 이상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년 9개월, 그러니까 3년하고도 3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영업 손실이 난 기업들인데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작년 4분기 그때 적자가 나온다면 올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아래에 있는 14개 기업들, 이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 그 부분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 투자는 쉽고 간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주식시장 안에서 쉬운 종목들도 많은데 이렇게 적자가 그득그득하고 막 아슬아슬하고 외줄타는 그러한 기업들을 굳이 사야 되는가? 저 기리스는 아무리 큰 수익을 돌려준다고 해도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같은 금액으로 로또를 사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는데요. 물론 저 기리스 아직까지 주린이니까 이렇게 쫄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혹시나 이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수할 계획이라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플러스 이 에디슨 이브 있죠. 이 기업은 4분기에 영업 손실에서 벗어났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M엔터 입주 건물 흔들린다 신고. 야,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가 기억납니다. SM엔터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는 서울의 한 고층 빌딩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D타워에서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진동을 2번 느꼈다,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방이 출동해 건물 지하에 위치한 방재센터의 지진 감지 장치를 확인했으나 진동 감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어딘가 봤더니 DLENC라고 하는데요. 전일 소방당국과 함께 건물 점검을 진행하는 데 이어 이날 또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들을 파견해 계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러한 사고가 있다 보니까 DLENC 주가가 오늘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빠르게 또 주가가 회복할 거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뉴스를 다룰 때마다 저 기리스는 뭔가 하나를 딱 느끼는데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 이제 투자하신 지 한 1년 정도 지나신 기분들은 이 감정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떠한 뉴스에 따라 주가가 오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진이 나면은 지진 관련주가 오른다. 아니면은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빅텍이 오른다. 혹은 돼지열병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른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그런 종목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어느 순간 이러한 생각이 들죠. 야, 남들은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투자라는 게 과연 진짜로 옳은 일인가? 그러한 약간 철학적인 그러한 생각도 아마도 기름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SM엔터 입주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뉴스가 진짜 중요하죠. 김범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가수 김범수 아니고 카카오 김범수인데요.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궁훈의 카카오 혁신을 맡겼다고 하네요. 자, 카카오가 남궁훈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단독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거진 리더십 혼란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류용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차기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한 이후 약 2달 만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남궁 내정자는 카카오 게임즈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는 경험을 축적해왔을 뿐만 아니라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으로서 공동체 차원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을 싣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러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날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다만 카카오 측은 대표 내정자인 신원근 부사장을 포함한 8명 중에 5명에 대해서는 사퇴 대신 회사에 남아 상황을 수습하고 재신임을 받으라고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에 남는 임원 5명은 자신들이 매각했던 주식 재매입을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카카오페이 그때 매도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거의 주가 고점 근처였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페이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바닥권입니다. 그러니 물론 당연히 이걸 노린 건 아닐 겁니다. 미국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높은 가격에 매도했고 그리고 이렇게 낮은 가격에 또 줍줍하니까 어느 정도의 노이즈는 당연히 발생할 거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카카오 이런 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기리슨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이제는 조금은 공부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근거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이길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많이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카카오가 과연 망할까요? 저 기릿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카카오 욕을 해도 카카오톡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러한 위상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졌다는 거 결국 장기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또 올라갈 걸 생각해본다면은 지금 당장이 저점일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제일 처음에 카카오가 빠졌던 이유는 물론 카카오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 정부의 때리기가 들어왔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정부 규제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도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저 기릿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으로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뉴스에 살아 이러한 전략을 해볼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RSI 저 기릿은 RSI 주봉으로 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카카오 최근 몇 년 RSI 30 밑으로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대형주가 RSI가 30으로 빠진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이제는 조금 과매도 구간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 기릿은 지금 무조건 저점입니다.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에 놓고 바닥을 다지는지 그리고 모든 이평선을 다시 뚫어내고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고 한번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네이버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30을 깨고 내려갔죠. 물론 이 친구는 반토막까지는 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코스피를 봐도 RSI 30으로 빠진 거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나타난 건데요. 물론 지금보다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분들 이 시각은 주린이 기릿의 생각이라는 거 그러니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부터는 진짜 빠르게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S22 언팩 앞둔 노태문 3만 역대 가장 스마트한 제품 저 기릿이 살려고 하는 그 스마트폰입니다.
최고의 모바일 경험을 한데 모은 제품으로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 될 것입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이러한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노 사장은 2월 초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해서 역대 갤럭시 폰 가운데 가장 스마트한 제품을 손에 쥘으로써 최첨단 혁신을 바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진짜 역대급 스마트폰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고 우리가 모든 걸 믿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 근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가 전설 제레미 그랜섬 S&P 500 45% 폭락 가능성 경고. 미국의 닷컴 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연했던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이 미국 증시가 향후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의 화제라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그랜섬은 재작년 팬데믹 이후에 미국 증시에 심한 슈퍼버블이 생겼다며 슈퍼버블이 만약에 터진다면 S&P 500이 향후 45%나 폭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그랜섬은 지난 100년 사이 미국 증시가 4번째 슈퍼버블을 경험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왜 버블인가 봤더니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나칠 정도의 자금이 미국 증시에 몰렸다며 특히 밈 주식과 NFT, 가상화폐,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심각할 정도로 몰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광적인 수준의 투자 형태는 2000년 닷컴 버블보다 심각하다며 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슈퍼버블이 터질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2500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S&P 500은 4400선의 거래를 마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만약 버블이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블이 터진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는 보통 슈퍼버블이 터지기 직전 증시가 평균적인 강세장인 속도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빠르게 치솟다며 나스닥 지수와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오른 점을 보자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버블이 터지기 직전 투기성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시장 규모가 작아졌다며 현재 미국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사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미국 증시가 슈퍼버블이 엄청나게 심각하니까 미국 대신에 신흥국 시장에 가치주나 일본 같은 선진국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현금을 보유하는 게 현명하며 금과 은의 비중을 소폭 늘리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하네요. 물론 여러분들 이러한 시각을 보고 야 모든 걸 다 팔아 도망차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재작년 코로나처럼 그렇게 빠지는 거는 보통 10년에 한 번이니까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9년은 당연히 주가가 빠지면 오른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혹시나 주가가 그런 일이 있어서 쭉 빠지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 보지 않았겠습니까? 전 세계 그 다음에 페드의 빠른 대처로 인해서 빠르게 모든 게 회복할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고점을 당연히 갱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LG엔솔 상장 계기로 저평가 매력 부각. 자, 지속적으로 하루가 멀다고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21일 삼성 SDI에 대해서 LG엔솔 상장을 계기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95만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LG엔솔 공부했다시피 LG엔솔이 100조 원의 가치를 만약에 받는다면은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당연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옆에 있는 삼성 SDI는 뭔가요? 그러니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일어나지 않을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LG엔솔이 고평가니까 LG엔솔 주가가 삼성 SDI에 맞춰서 쭉 떨어진다. 혹은 LG엔솔이 적정가니까 삼성 SDI가 거기에 따라서 쭉 올라간다. 그리고 그 외에 중간에서 만난다. 이러한 선택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 1번, 2번, 3번 모든 걸 생각해도 LG엔솔을 사는 것보다는 삼성 SDI를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러한 시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한번 기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최근 흐름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금요일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